안녕하신가 친구요. 이번은 ASP.NET Core 2.1 10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MVC에 대해서 좀 다룰 예정인데 이전에 그 내가 2.0 그 강좌를 하면서 2.0? 1.1 강좌를 하면서 그거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변화된 내용이 좀 많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초급 내용부터 쭉 다 다뤄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MVC에서 이제 MVC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러와 뷰를 통신하는 방법, 이렇게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다시 한번 MVC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M은 모델 클래스인 거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유저, 뭐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클래스, 어떤 객체들을 정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V는 뷰인 거지. 우리의 이제 웹페이지, 웹사이트에서 뷰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HTML과 CSS가 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이 뷰를 좀 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적 기법인 거지. 그래서 뷰이고, 그 다음에 C는 뭐냐? 컨트롤러인 거지. 컨트롤러는 뭐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거를 이제 DB에서 가져와서 이 부분을 뷰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데이터를 DB에서 받아와가지고 이 부분을 뷰에다가 전달하는 기능을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SOC 디자인이라고 하거든. 이 SOC 디자인이 뭐냐면은 뭐라고, Separate of Concern인가? SOC 디자인. 하여튼 이제 그 뭐랄까, 관심이나 관점의 분리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컨트롤러에서는 내부적인 로직,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이걸 뭐 정렬을 한다든지 그런 로직 관점에, 이제 내부적인 로직 관점에서 여기에서 작성을 하고 싶고, 이 부분이 이제 뷰와 섞이지 않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큰 세 가지 분류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모델, 뷰, 컨트롤러로 해서 이런 식으로 MVC로 정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뭐랄까, 뷰와 UI와 내부적인 로직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가 어렵게 되거나 그런 부분을 좀 더 방지하고 좀 더 깔끔한 개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랄까, 웹사이트 개발, 웹 개발을 특히 백엔드 쪽에서는 MVC가 거의 스탠다드라고 볼 수가 있지. 표준인 거지. 그래서 이제 MVC를 적용을 안 하는 곳이 없어. 예를 들어 스프링은 당연히 MVC고, 스프링 MVC. 그 다음에 우리 뭐 ASP.NET MVC가 기본이지. MVC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도 뭐 플래스크 말고 장고 같은 경우에도 MVC 패턴이고, 거의 모든 요즘에 이제 핫하다고 표현하는 프레임워크부터 지금 우리가 배우는 ASP.NET 코어까지 다 MVC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여기 뭐 루비 온 레일즈도 원래 기본적으로 이 MVC의 가장 제일 첫 번째가 아마 루비 온 레일즈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인이 개발한 루비 언어에서 그걸 루비 언어를 통해서 웹 개발할 수 있는 게 루비 온 레일즈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MVC가 처음 됐다고 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어찌됐건 이런 그런 뭐랄까, 관심의 분리를 위해서 MVC라는 게 나왔고, 이 MVC를 사용하게 되면은 유지 보수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다만 단점은 이제 코드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코드 많아짐은 좀 견딜만 하다.
왜냐하면 MVC로 작업을 하다 보면 MVC가 정말 너무 좋아서 이제 나중에는 UI와 컨트롤러가 이렇게 컨트롤러 내용, 그 내부적인 로직이 섞여 있는, 예를 들어 뭐 웹폼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페이지도 약간 분리가 되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얽히고 설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작업하다가 MVC로 작업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도 MVC 강좌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MVC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했어. 그럼 이제 한번 뭐 백날 설명해봤자 그냥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번씩 따라 쳐보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단부에 Create New 프로젝트를 눌러도 되고, 상단부에 이제 파일에 New에 프로젝트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쇼컷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ASP.NET Core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 클릭을 해줘도 돼. 물론 여기에 있는 리스트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사용한 프로젝트 템플릿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나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템플릿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ASP.NET Core 웹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주고, 이름은 ASP.NET Core Study라고 적어주도록 할게. 그래서 OK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NET Core를 선택을 해주는데 ASP.NET Core 2.0과 2.1이 있는데 최신 버전이 2.1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MT랑 API 웹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면은 모델 뷰 컨트롤러 해서 MVC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설정을 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하단부에는 뭐 도커를 적용할 것이냐 인데, 이 도커를 적용하려면은 뭐 도커 for windows라는 그런 설치 파일을 설치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설명을 할게.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하이퍼V가 설치가 되거든. 이제 가상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하이퍼V라는 게 윈도우에 있는데, 그 하이퍼V가 설치가 되면서 도커 이미지가 하나 생성이 돼.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도커는 이제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configure HTTP로 적용을 하겠느냐, 여기는 그냥 체크해 놓고 해도 돼. 해서 이제 OK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 자, OK를 눌러서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 오른쪽에 보면 솔루션 익스플로러에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겠지. 근데 여기 보면 디펜던시에 보면은 뭔가 노란색 느낌표 표시가 나온 게 있다가 없어질 거야. 근데 정말 가끔 이게 이제 느낌표 표시가 안 없어질 때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로드가 되면서 어떤 그 .NET 코어 프로젝트가 로드가 될 때 이 안에 있는 SDK가 제대로 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제대로 로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또 느낌표 표시가 나면서 여기 중에 로드가 안 된 모듈에 대한 느낌표 표시가 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그럴 때는 그냥 빌드를 해도 빌드를 해서 이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동으로 그 리스토어를 해줘야 돼. 리스토어를 해주는데 그 리스토어 방법도 한번 지식 삼아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 일단 여기 프로젝트에다 마우스 클릭을 해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 커맨드 라인으로 접속을 하는 게 있거든. 그 커맨드 라인으로 접속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오픈 폴더 인 파일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도록 할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생성한 그런 그 폴더의 그 위치, 프로젝트의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 위치에 보면은 요 위에 경로가 있지. 경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거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를 눌러주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컨트롤이 아니지, 키보드에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R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실행이 나오게 돼. 실행에다가 CMD라고 쳐주도록 할게. 이 CMD가 커맨드 라인을 이렇게 띄우는 거지. 그럼 이렇게 커맨드 라인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cd 스페이스 해서 띄우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뭐랄까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그 모듈이 제대로 로드가 안 됐을 때의 내용이야. 이렇게 들어갔겠지.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주냐면은 모듈을 다시 리스토어 한다 해서 .net 리스토어 잘 안 보일까봐 한번 크게 적어주도록 할게. .net 리스토어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쭉 나와.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여기가 다시 리로드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아무것도 이제 로드가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여기 이제 느낌표 표시가 없어지면서 정상적으로 IIS 익스프레스 실행해 가지고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아까도 설명했지만 느낌표 표시가 안 없어진다면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컨트롤러와 모델과 뷰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관심사가 분리가 된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컨트롤러는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온다든지 내부적인 로직 처리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델 클래스는 우리가 정의한 엔티티들, 그러니까 모델 클래스들을 정의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뷰는 그 CS HTML이라고 해서 C#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HTML을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UI 부분을 작성을 할 때 뷰를 사용하는 거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홈 컨트롤러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좀 뭐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거는 뭐냐, 이제 컨트롤러에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뷰로 넘기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자, 여기 홈 컨트롤러에서 인덱스 액션 메서드가 있지. 자, 이걸 컨트롤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서드들을 액션 메서드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액션 메서드 이렇게 명칭을 그냥 적어주도록 할게. 그래서 보통 홈의 인덱스가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제일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 그 깔끔한 테스트를 위해서 뷰에 보면 홈 폴더에 가보면은 index.cshtml 가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드래그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 왜냐면 우리가 테스트 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컨트롤러에서 뷰로 데이터 넘기는 방법 이렇게 정의를 할게. 자, 첫 번째 뷰백이라는 방법이 있어. 뷰백은 아주 간단해. 일단 뷰백을 설명하게 되면은 얘는 이른바 다이내믹 타입이야. 그래서 이제 그 컴파일러나 아니면 그 프레임워크 단에서 알아서 이 부분이 어떤 타입인지 모르지만 알아서 타입을 정의를 해가지고 쭉 넘기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든 다 담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리스트를 담는다든지 어떤 특정 객체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담는다든지, 숫자 뭐 true false나 아니면은 문자열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뭐랄까 유용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뷰백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 아예 그냥 뷰로 넘길 때 뷰백으로 다 넘기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지. 뷰백 점 해서 여기에 점 한 다음에 이름은 아무거나 이름을 해도 돼. 예를 들어 뭐 테스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뭐 나는 문자열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 여기에다가 헬로우 월드 뭐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 그러면 이렇게 작성한 그 뷰백의 테스트를 뷰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뷰스 폴더의 홈 폴더에 들어가 보면 index.cs html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위에 것도 이것도 삭제를 하도록 할게. 뷰 데이터도. 이 뷰 데이터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해줄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태그를 작성하는 거지. h1 태그로 이제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여기다가 골뱅이 레이저 신텍스의 첫 걸음은 반드시 골뱅이를 적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 그래서 뷰 100점 테스트라고 작성을 하고 이제 F5번을 눌러서 IIS 익스프레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F5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빌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크롬이 뜨게 되는데, 자, 여기 보이지? 헬로우 테스트. 그래서 이게 이제 뷰백에 담긴 내용이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뷰백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을 한번 보여줬어. 근데 만약에 이제 뷰백이 이렇게 널일 경우에 아예 정의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에만 주석 처리를 했고 뷰에는 주석 처리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이지?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뷰백이 정의가 되지 않았어도 어찌됐건 없으면은 표현을 안 한다는 거야. 오류 없이. 이게 뷰백의 특성이야. 그래서 이제 뷰백은 여기에다 적어줄게. 자, 뷰백은 컨트롤러에 정의가 되지 않아도 뷰에 표시가 될 경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지. 이걸 좀 줄이도록 할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뷰백을 그 이른바 이렇게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문서 개발 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약한 뭐라고 하더라? 약한 형식이라고 했던가? 약한 형식의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 약한 형식의 데이터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정의가 원래 강한 형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강력한 타입을 반드시 정의하도록 하는데 그게 뭐 C++든 C든 뭔가 인티저랑 스트링이랑 했는데 이게 타입이 안 맞잖아. 둘 다 타입이 안 맞으니까 오류를 내뱉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강한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얘는 뷰백이 정의가 되든 정의가 안 되든, 그리고 이게 다이내믹 타입이다 보니 뭐 스트링이 들어가든 숫자가 들어가든 뭐 별 상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약한 형식의 데이터라고 해서 뷰백이라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자, 두 번째, 이것도 동일하게 이것도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 동일하게 약한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야. 최근에 나온 거지. 뷰 데이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있어. 이 뷰 데이터는 뷰백이랑 좀 비슷한데 이게 좀 뭐랄까 최근에 나왔어.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 나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 그래서 뷰 데이터를 하는데 이번에는 뷰백 같은 경우에는 뷰백 점 뭐 특정 이름 이렇게 정의를 해줬다면은 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뷰 데이터 해서 대괄호 해주고 그 안에 이름을 작성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 t2라고 작성을 해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
이거를 정의하는 방법은 뷰백과 동일하게 이거를 컨트롤 KC 해서 주석 처리를 한번 해주고 밑에다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복사를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지우고 뷰 데이터 적어주고 대괄호 적어준 다음에 T2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데이터가 넘어간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자, 그냥 F5번 눌러서 IIS를 실행을 하면 자, 보이지? hello T2. 그래서 이제 뷰 데이터 형식으로. 근데 이 뷰 데이터도 안에 문자열이 들어가든 뭐 숫자가 들어가든 혹은 유저같이 객체가 들어갈 수도 있어. 객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객체가 들어갔을 때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예를 들어 여기 밑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아니다 그냥 모델 클래스니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우측편에 그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모델스라는 폴더에다가 유저라는 그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주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유저라고 적고 그럼 이런 유저가 생겼지. 여기다가 PROP 프로퍼티를 한번 정의해 주도록 할게. PROP 탭탭 해서 뭐 인트 뭐 유저 넘버 PROP 탭탭 스트링 이번에는 유저 뭐 네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상단부에 뭐 필요없는 유직문은 컨트롤 점 해줘서 삭제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저 모델 클래스를 하나 간단하게 작성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아까는 문자열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문자열 대신 new 유저 해서 특정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해서 보여주도록 할게. 그래서 유저 넘버가 1번이고 유저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을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 그럼 이거를 지금 뷰에서는 그냥 뷰 데이터 T2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아까는 문자열이었고 이번에는 그 특정 객체가 하나 들어갔어. 그래서 F5번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면 어떻게 결과가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이런 식으로 ASP.NET Core Study models.user 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은 얘가 이제 이게 이 네임스페이스가 ASP.NET Core Study models의 user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를 표현할 때는 그 네임스페이스에다가 객체 명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실제 그 뷰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객체의 네임스페이스랑 이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은 안 된다는 거 이 점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나는 뭐랄까 이름을 표시하고 싶어. 이름을 표시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유저 네임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실행도 하기 전에 이미 오류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 오브젝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유저 네임이라는 정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익스텐션 메서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타입 미싱 그러니까 타입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이 쭉 작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뷰 데이터가 앞서 설명한 약한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그 개발자가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new 유저라는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 뷰로 넘어갔을 때는 얘가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얘도 다이내믹, 그러니까 약한 형식의 타입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타입이라서 이렇게 오류를 내뱉는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이럴 때는 뭐랄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뭐
var 유저는 자, 이 상단부의 괄호는 이제 레이저 신텍스인데, 레이저 신텍스를 썼을 때 이 중괄호를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다가 C샵 코드를 여러 줄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에 부분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치자. 그래서 어떤 특정 유저라는 것을 뷰에서 받았어. 뷰에서 받았는데 이 뷰 데이터에다 담았는데 이 형식은 몰라. 형식은 모르는데 형식을 캐스팅 해주는 거, 형식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as라든지 is라든지 아니면 그냥 캐스팅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방식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뷰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as를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as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라고 적어주면 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C샵 기본 강좌도 내가 새로 찍을 예정인데, C샵 기본 강좌에서 한번 타입에 대해서, 타입 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이게 예전에 한번 강좌, C샵 기본 강좌 하면서 설명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as, 뭐뭐처럼, 유저처럼 보겠다. 이 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여기다가 유저 해가지고 유저점 하면 이렇게 자, 유저라고 했고 여기다가 유저점 해주면 인텔리센스가 이렇게 작동하는 게 보이지. 그래서 유저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IIS 익스프레스를 실행을 하면 자, 홍길동이라고 표현이 되지. 혹은 이 디버깅 모드를 안 푼 상태에서는 CS HTML이 수정이 돼. 이 CS 파일은 수정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수정이 안 되지? 수정이 안 되는데 그 CS HTML은 수정이 되거든. 그래서 유저 넘버 해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띄워놓은 크롬에서 F5번을 눌러서 리프레시 시키면 짠!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근데 만약에 가끔 크롬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 페이지를 캐싱, 그러니까 저장해 놓은 케이스가 있어. 저장했을 때는 이게 홍길동에서 1번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F12번 눌러서 이제 그 개발자 도구를 켠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새로 고침, 이건 구독자분이 알려주셨던 거야. 나도 몰랐던 기능인데, 자, F12로 디벨롭 개발자 도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마우스, 새로 고침 쪽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일반 새로 고침과 광역 새로 고침과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 고침이 있어. 여기서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모든 CSS나 JS 파일 다 삭제를 하고 다시 리프레시, 강력하게 리프레시를 하는 거거든. 강력하게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홍길동에서 안 바뀌던 게 홍길동에서 1번으로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가끔 그 이제 프로그램 그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다 보면은 크롬이 이제 캐싱을, 웹페이지를 캐싱한 경우에 사용을 하면 되겠어. 그래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CS 파일은 디버깅 모드 상태에서는 변경이 안 되지만 CS HTML은 여기서 디버깅 상태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변경해서 저장하고 여기다가 리프레시를 시키면 정상적으로 변환이 되는 걸 볼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 팁 아닌 팁으로 혹시 몰랐다면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짧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될까? 좀 약간 이해도가 생겼다면 이런 형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은 지금 보면 다 오류가 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지. 이게 적용이 안 될 거야.
보자. 적용이 안 되고, 내가 앞서 설명했던 대로, 아니, 이거는 좀 내가 찾아보고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근데 기본적인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문서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C# 코드를 여러 줄 작성할 수 있는 레이저 그 괄호 안에 이렇게 특정 객체를 받고, 그 객체를 받은 걸 점 뭐 프로퍼티 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썼던 걸 이렇게 보여줬어. 그래서 이제 약한 형식의 데이터 그 넘기는 뷰백과 뷰 데이터를 받고, 이번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면, 이번에는 이제 강력한 형식의 데이터, 이 부분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이거는 흔히 이제 내가 엊그저께도 회사에서 너에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뷰 모델 방식이야. 자, 뷰 모델 방식이 뭐냐, 어떤 예를 들어 뭐랄까, 지금 우리가 유저 클래스가 있잖아. 유저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가 뭐 그냥 하나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보자. 그래서 그 뷰 모델을 하나 만들 텐데, 그냥 유저 뷰 모델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 PLOP 탭탭 해서 뭐 스트링 유저 네임, 뭐 PLOP 탭탭 인트 유저 뭐 age, 이렇게 해주고, 뭐 유직문 삭제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뷰 모델이 있다. DB상에서는 뭐 유저 넘버와 유저 네임이 있지만, 뷰 모델 상에서는 DB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그런 프로퍼티들도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뷰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지. 그래서 뭐 var vm, 이 vm은 뷰 모델의 약자지. 뷰 모델 해서 new 유저 뷰 모델 해서 중괄호를 치는 거지. 중괄호를 치고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인텔리센스가 작동을 하는데, 유저네임에다가 뭐 홍길순 적고, 유저 에이지에다가 뭐 25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한 것을 이제 여기 뷰 모델에다가 리턴 뷰에다가 여기다 담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강력한 형식의 뷰 모델로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넘겨서, 그럼 이렇게 넘겼을 때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기존에 작성된 것은 모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자, 동일하게 h1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골뱅이 해서 모델 점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 유저 age 이렇게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IIS 익스프레스를 딱 눌러주게 되면은, 자, 25가 표시가 됐지. 이게 이제 강력한 형식의 뭐랄까, 데이터를 넘기는, 컨트롤러에서 뷰를 넘기는 뷰 모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 근데 왜 이게 강력한지는 모르겠지. 왜냐면은 이 강력하다고 표현을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작성한 골뱅이 모델.user age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 뭐 물론 저렇게 적어도 작성은 할 수가 있는데 좀 귀찮더라도 이 뷰 모델 방식이 사실 굉장히 귀찮아. 근데 원래 이렇게 적는 게 맞거든. 자, 어떤 뷰를 표현을 하고 이 리턴 뷰 해서 어떤 객체를 담아가지고 데이터를 넘겼을 때에는 뷰 상단에다가 이 넘긴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타입을 정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 해놓고 소문자 모델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한 칸 띄워주고 여기다가 유저 뷰 모델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 이렇게 적어줘야지 타입이 명시가 되거든. 이 타입이 명시가 되면 컨트롤 점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지. 인텔리센스가 작동을 하면서 프로퍼티가 한 번에 보이는 거지. 이 프로퍼티
프로퍼티가 한 번에 보인다는 것은 뷰 내에 이 모델 어떤 모델이 넘어왔는데 어떤 모델 객체가 넘어왔는데 그 객체의 타입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인텔리센스가 작동을 하면서 프로퍼티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강력한 뭐 형식의 데이터 전송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될 거야. 그러면 뭐 뷰백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저께 회사에서 너도 이제 물었지만 뷰백을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그냥 뷰백을 그냥 써도 돼. 뷰백을 써도 되는데, 좀 ASP.NET을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은 뷰백이 얼마나 정말 가볍고 쉽고 빠르고 좋은 방식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수를 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개발의 편의성, 특히 뷰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다. 왜냐하면 인텔리센스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이지. 인텔리센스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실수도 줄이고 인텔리센스도 작동하기 위해서 뷰 모델 형식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많이들 쓰셔. 많이들 쓰시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개발해야 될 때는 뷰백을 사용을 해. 뷰백이 굉장히 편안하거든. 뭐 일례로 설명을 해줬지만 다시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하면, 뷰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뷰 모델을 내가 따로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 모델 클래스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라고. 근데 뷰백은 그냥 여기다가 뭐 유저, 그리고 여기다 리턴 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아이고, 뷰백 테스트지. 자, 이렇게만 적어줘도 데이터가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한번 볼까? 자, 뷰백 테스트에 뭐가 문제지? 아, 뷰백 유저구나. 미안. 뷰백 유저의 유저네임. 자, 이렇게 실수가 난다는 거야. 뷰백 이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설사 이상한 이름을 적었더라도,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명시가 안 된, 정의가 안 된 이름이어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한번 보여줬어. 이렇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면, 유저 뷰 모델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유저 클래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뷰백으로 넘긴다 손 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다만 불편한 점은 이렇게 인텔리센스가 작동을 안 한다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이제 실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권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의 스타일이라든지 개발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뷰백을 때때로 사용해 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뷰 데이터는 위에서 봤듯이 이런 타입을 뭐랄까, as를 사용해서 명시를 해주다 보니 좀 코드가 작성이 되는 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보통 뷰백이나 아니면 뷰 모델 형식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 이런 식으로 넘기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때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쓰면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권장하는 방식은 결론적으로 권장하는 방식은 뷰 모델이다. 이 부분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래서 이번 시간 10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잠시 쉬었다가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